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자, 여러분, 지금 법사위에서 정말 놀라울 만한 발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마치 과거의 김의겸을 본 듯한 지금의 김용민.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어떤 제보를 누구에게 받았기에 이런 말을 온 국민이 보고 있는 법사위에서 또 꺼내 들었는지, 전 개인적으로 정말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또 얼마나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언론을 달굴지 참 생각만 해도 벌써 피로도가 차오르는데, 오늘 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역대급으로 돌아온 더산삼 이벤트 짧게 소개하고 갈게요. 그때 그 이벤트가 다시 왔습니다. 가정의 달 아직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지난 명절 때 했던 초특급 이벤트 2+2+1 이벤트가 다시 왔어요. 선착순 100명께만 말이죠. 더산삼류 2박스를 사시면 2박스를 더 드리고, 여기에 제가 추가로 더산삼기 1박스를 더 얹어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더산삼은 강원 700고지 산에서 자라난 산양산삼을 통으로 열매까지 쥐어짜 액기스로 만든 제품. 이 정말로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매일 아침 더산삼 앰플 한 병으로 꾸준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더 강하고 더 건강한 일상을 위한 특별한 솔루션 더산삼. 구매 링크는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꼭 구매 전 상품평과 평점 보시고 구매하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광고 끝. 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현직 재판부 지기현 판사가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다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놀랍죠, 여러분? 그 청담동 가짜뉴스 사건을 겪고 나서 또 이런 제보를 법사위에서 꺼내다니. 청문회라는 공식 자리에서 공식적인 증거도 없이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느 한 국회의원이 현직 판사를 겨냥하고 특정해 도덕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내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제보의 출처와 시점, 근거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일단 말부터 지르고 보는, 관련된 문서나 그 어떤 것도 제시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보를 받았다라는 말 한마디로 국가재판부를 향한 의혹을 공식화해버렸어요. 이 발언은 여러분 단순히 개인의 SNS나 이런 곳에서 한 얘기가 아닌 국회의 공식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그 대상이 현재 진행 중인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의 판사라는 점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은 정말 크다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주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해라, 누구에게 받았으며 출처가 어디인지 시점은 언제인지 빠르게 밝히라고 우리는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충족이 안 될 시엔 이런 발언을 국민 앞에서 꺼낸 이 국회의원에게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지난 2022년 말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의겸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합작을 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유흥업소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제보 꺼냈었죠.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벽한 거짓. 경찰 수사 결과 처음 그 제보를 했던 여자는 남자친구와의 대화 중 꺼냈던 허위성 발언이었고, 실제 술자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모든 게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이 당시 김의겸의 발언이 가져온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일간지 일면이나 포털 메인 뉴스, 유튜브 방송 수백 수천 건이 이 소재로 재생산이 됐으며, 여기서 또 거짓을 더해 반복해서 새로운 사실처럼 날조가 됐죠. 그 결과 당시의 대통령 그리고 장관의 명예는 크게 실추가 되기에 이르렀고, 지금 그 어떤 이도 책임지지 않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국민이 가질 뿐, 이 막심한 손해는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저만 느끼는 것일까? 왜 그 청담동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자, 현재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파장과 추후 가져올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국가기관의 위헌적 행위 여부를 가르는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달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 판사에게, 그것도 판결 전 단계에서 술 접대, 룸사롱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로 제보성 의혹을 던진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재판부를 압박하고 심리를 압박하고 그가 내릴 판결을 마치 외부에서 조율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법관은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 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입법부나 정치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예요, 당연히. 이런 류의 압박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지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저급하고 저질스럽습니다. 오늘은 지기현 판사지만 내일은 또 다른 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국회 청문회나 대정부 질의 같은 자리에서 제보만 있으면 누구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마련이 된다면 우리의 재판 제도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항상 독립이 되어야 되고 그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하면 안 되는 곳. 이런 식의 여론 재판, 출처도 증거도 없는 카더라식 음모론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증거도 없이 판사를 공격하고 언론은 이를 받아 적으며 정치권은 이를 반복해 재생산하는 기이한 구조. 이거는 현 시대의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배웠어요. 제보는 여러분 진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진실처럼 말하는 순간 거짓이 현실이 돼요. 국회는요, 입법의 장이지 사법 겁박의 무대가 절대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김용민의 이 해당 발언 영상을 보실 텐데 이 발언은 단순한 의혹 제기로 넘겨선 절대 안 됩니다. 대상이 현직 판사예요. 우리는 또 묻고 기억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 누가 판사를 공격을 했는지, 그 의혹이 결국엔 사실로 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법치가 무너졌는지 이제 다시는 우리 청담동 가짜뉴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지금부터 김용민 의원의 발언 영상 같이 보고 가시죠.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법원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